중소형 근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는 로컬도 가고요. 또 어디를 가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대출 얘기할 건데 사는 건물이 상가주택인데 대출 받을 때, 내가 살 때 주택으로 봐요, 상가로 봐요? 특히 서초구랑 강남구 쪽은 이렇게 디자인도 정해줘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니네 허가 내줄 거야. 이 그림 서초 이거 또 꼭 그려 이렇게. 근데 이제 관악구는 그냥 이제 부직포 그냥 둘러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만히 돌아다녀보면은 디벨롭 해야 될 것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개발해서 문제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대표님? 오늘 빌딩원 중개법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에 자주 가는 장소에서 지금 이미 빌딩을 찍혔어. 지금은 이제 빌딩원 중개법인에 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층에 또 장소가 또 예뻐요. 저희가 그 원래 강의를 했을 때 네. 정규 수강생분들이랑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었는데 네. 또 연말도 됐고 강의도 재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의했던 34기 분들 네. 또 AS 차원에서 또 강연도 좀 해드릴 겸 겸사겸사 수강생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네. 강의장이 없네. 그래가지고 빌딩원의 장소를 좀 제가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34기는 저희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렇죠. 또 오랜만에 오시는 수강생분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다는 그런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명단 쭉 봤거든요. 네. 다 기억이 나는 분이거나 뭐 모임에 기존에 나왔던 분이거나 근데 거의 최근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4기 말고 33기, 32기도 연초에 들었으니까 네. 거의 뭐 최근에 들었던 분들이 그래도 오랜만이긴 하지. 반가울 것 같아요. 강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잘 하셨나요? 그래서 원래는 네. 그 작년까지 수강생 모임 할 때는 네. 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분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네. 강연 같은 거 하고 술자리 갖고 그렇게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수강생분들도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듣는 느낌으로 와라. 그렇게 해서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약간 요즘에 뭐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간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환입니다.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그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34기 최근에 들었던 분이 거의 반이에요. 한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반이죠. 반이고 나머지는 사실 할 거 없는 분들이죠. 그죠? 평일 이 시간에 아무튼 오랜만에 뵌 분들도 반갑고요. 수강생 모임을 제가 연초까지는 거의 매달 했었는데 강의를 쉬면서 저도 이제 모임 쉬고 이제 자체적으로 좀 내부를 좀 다지다가 그래도 종종 하면서 그래도 저도 얼굴도 뵙고 이런 자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냥 자체적으로 저랑 임장머신이랑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제가 또 최근에 건설사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 경영은 또 다른 분이 하고 있어서 건설사 대표 이제 여기 장소를 협찬을 해준 빌딩원 중개법인 대표님한테도 요즘 이제 강남시장 어떤지 한번 조금 썰 좀 풀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빌딩원 중개법인 김주환 대표님 모시고 한 30분 정도 최근 거래된 거 이제 매물 보면서 좀 하다가 30분 뒤부터는 저 임장머신 그 다음에 이제 배준성 대표 해가지고 34기 분들은 조금 보수교육 받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다가 이따 술 드시러 가면 돼요. 네. 우리 김주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원 대표로 맡고 있는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송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강의 내용이 따로 있어서 시간 내어주시면 그때는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고 오늘은 최근에 계약된 거랑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땅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살만한 게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원래 연초까지만 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많이 팔리고 또 강남 돌아다녀 보면은 디벨롭 해야 될 것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개발해서 임대를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약간 입지가 괜찮은 것들을 선별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0년도에 그 김주환 대표님이 신사동에 건물 사가지고 짓고 있을 때 저는 그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다중주택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취득세 준 거 없어가지고 그 노후주택 그냥 1.1% 주고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세 번째 건물 살 때부터 중과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슈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뭘 지을 거냐 건축물에 따라도 좀 구분을 해봤거든요. 주택 규제도 있고 사실은 뭐 시세 차익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약간 근생 많이 지죠. 강남의 근생은 사실은 어쨌든 돈이 있으면 글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로컬에서도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임장머신 이 개발팀에 이제 직원도 있는데 그 제가 맨날 매주 나가가지고 로컬 부동산 약간 뚫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도 많이 뚫는데 제가 여기 가려놨죠. 중소형 근생을 매입하기 위한 접근 루트. 두 번째 방법. 중소형 근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는 로컬도 가고요. 또 어디를 가요? 빌딩원. 정답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쇼맨십으로 한 거고 빌딩원 사실 뭐 제가 여기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했고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들은 그래도 꽤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임장머신이랑 이제 개발팀도 각각의 중개법인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강남 물건은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받고 대형 중개법인이 그래도 좀 강남에서 많이 거래를 하니까 거기에서 좀 정보성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 부지는 요즘 뭐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오시는 상담하는 분들 중에 상가주택을 짓고 싶다라는 상담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예전처럼 한 2, 3년 전처럼 내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 강남 근생은 못 가겠고 신축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근생은 안 되겠고 주택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오는 손님들이 수강생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분들은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있는데 안 팔린다. 아니면 팔기는 아깝다. 그래서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이제 살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 수익, 현금 흐름을 좀 얻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개발 문의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상가주택 부지는 관악구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죠. 관악구가 수익률도 좋고 땅값이 그렇게 싸진 않지만 그만큼 좀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로컬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땅 접근할 때 이제 지역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보고 이제 필지를 보죠. 지역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갈 거냐, 성수 갈 거냐, 용산 갈 거냐 약간 그렇게 바운더리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볼 때는 저는 약간 역이랑 거리를 제일 많이 봐요. 입지 볼 때는 역거리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좀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아니면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입지에 이제 속하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그 덩어리를 좀 잡았으면 그 안에서 정말 땅을 골라낼 때 핀셋처럼 골라낼 때는 우리가 배웠던 건축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필지를 하죠. 그럼 배웠죠. 이거는 제가 신축학개론 유튜브 찍을 때는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도로가 북쪽에 있으면 좋잖아요. 유튜브 신축학개론 보셨나요? 그럼 도로가 북쪽에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북쪽에 있고 코너 땅이야. 코너 땅이니까 이거를 누가 샀어. 그분은 4기 수강생이었어요. 그때 라운딩하고 있는데 카트에서 막 전화가 막 오길래 받았는데 그 땅을 집어를 줘봐라. 내가 지금 라운딩 중이니까 끝나고 한번 보겠다 했는데 근데 딱 보면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만 보면은 좋은데? 상권도 있어. 뭐 여기 막 밥집도 있고 김밥집이 있고 대로변에 안에 들어가면 북도로요. 지적도 한번 볼까요? 다음. 자 보세요. 저 땅인데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로가 있잖아. 도로가 몇 면을 접해 있죠? 3면을 접해 있잖아요. 3면을 접해 있는데 막혀 있죠. 저런 길은 무슨 도로? 막다른 도로잖아. 근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몇 미터야 지금? 45m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0m가 넘어가면 도로의 폭을 몇 미터를 넓혀야 돼요? 6m, 6m. 이 땅은 이 3면 접하고 있는 도로를 다 6m를 벌려야 돼요. 그럼 건축선이 쫙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저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임장머신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의 대출 세금 파트를 맡았는데 제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뭐 PM 맡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공투하는 프로젝트 하면서 직접 실무를 해보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중요한 사항들을. 그래서 세무사나 제가 뭐 금융기관 종사자는 아니지만 시장의 내용을 담아서 좀 법적인 내용도 좀 다듬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대출 얘기할 건데 사는 건물이 상가주택인데 대출 받을 때 내가 살 때 주택으로 봐요 상가로 봐요? 자 일단 주택이 면적이 상가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적겠죠. 그 다음에 주택이 상가보다 많다는 거는 기존의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높을 확률이 많아요. 전세도 있을 수 있고 반전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대출 한도가 잘 안 나올 거다. 근데 상가 주택인데도 뭐 상가가 3개층이고 주택이 1개층이다. 우리 이거 임장할 때 34기 분들 봤죠? 12층짜리인데 9개 층은 상가, 3개층만 주택. 이런 걸 살 때는 근생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대출 나옵니다. 상가로 보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요 기준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수협, 농협, 축협, 뭐 새마을금고 요런 데 기준이고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은 조금 각사 내규 규정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참고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좀 장점이 하나 있는 거는 양도세 때, 팔 때. 대부분 이제 건물을 하시는 분들은 양도 차익이 크니까 10억, 20억, 30억 혹은 그 이상이니까
대부분 법인으로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200억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9 플러스 19% 아무튼 20% 안쪽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차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단타를 칠 건데 주택개발인데 뭐 한 차익이 1억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개인으로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개인은 뭐 한 1억 단위면은 실제 세율이 한 20%대 정도 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은 그거보다 더 적다, 1억 미만이다 하면은 뭐 한 15% 구간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고 오래 보유를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죠. 이게 되게 큽니다. 개인으로 내가 30년 전에 땅을 샀는데 100억이 올랐어. 그러면 그 중에 30%는 공제를 해줘요. 양도세. 100억 중에 70%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라고 할게. 그럼 양도세를 대략 맥스로 해서 49%, 절반 잡으면 한 35억 내겠죠. 그럼 실질세율이 100억 중에 35억을 내는 거니까 내 생각만큼 엄청 크진 않다. 물론 이제 법인보단 더 내지만 그런 차이는 있고, 결국 법인을 쓰는 이유는 그 법인을 계속 키워서 계속 재투자로 반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유리한 거예요. 법인이 당장의 세율은 9%, 19% 이렇게 낮기는 한데 그 법인의 돈을 나한테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시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법인을 선택하실 때는 이 법인을 키우겠다, 반복하겠다라는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양도세에서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주택이 상가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죠. 2022년부터는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고 상가분은 과세다. 근데 옛날에는 50억짜리 상가주택을 팔면 그게 주택 비중이 컸다라고 하면 그냥 다 비과세였다는 거예요. 밑에 상가가 있어.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 보면 주택을 그렇게들 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까 취득대랑 똑같아요. 상가 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주택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신축하는 거는 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내용 정리해드렸고 좀 가이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 돼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금대리종합건설 맡고 있는 배준성이라고 합니다. 제 양력이고 멋있죠? 네, 저는 오늘 건설회사 선정 기준부터 계약하는 방법, 그리고 건물 한 채 같이 한번 간략하게 지어볼게요. 그래서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설공사에서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이 좀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펜스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특히 서초구랑 강남구 쪽은 이렇게 디자인도 정해줘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니네 허가 내줄 거야, 이 그림 서초 이거 또 꼭 그려, 이렇게. 근데 이제 관악구는 그냥 이게 부직포 그냥 두르면 되는 거죠. 네. 관악구가 편해요. 편하기는. 서초구는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공사할 때도. 퀴즈 나오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시공사는 어떤 시공사일까요? 첫 번째,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견적을 산출한. 두 번째, 현장 소장은 내용을 모르고 견적팀만 견적을 낸 시공사. 세 번째, 추가 공사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견적서에 별도라는 말을 많이 써놓은 시공사. 네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건설회사 황금대지목건설. 어딜까요, 이거? 4번이죠. 이 어려운 문제를 또 어떻게 맞히셨어, 이거? 난이도가 상당한 건데. 또 학벌 좋으시죠? 자, 여러분, 여기 가장 오래된 기수가 누구시죠? 아예 그냥 처음 듣는 거 같죠? 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제 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구나. 지금 임장모신이랑 배준성 대표가 했던 강의를 옛날엔 제가 다 했거든요. 강의 자료 나온 그런 거. 근데 이제 훨씬 전문가가 하니까 내가 이제 강의 할 말이 없네, 약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이제 저랑 식사하실 분들은 여기 바로 옆에 편안하게 또 얘기하는 시간 오랜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이렇게 편안한 디프리 모임을 오랜만에 했는데, 대부분 최근에 들었던 기수분이라서 그 와중에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고, 결국에 강의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강의 끝나고 이런 분들이랑 가까운 자리에서 이런 깊은 얘기를 하면서 약간 카타르시스라 그러나?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집중을 너무 잘해주시고 강의 재밌었다고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강의를 6개월 만에 재개를 하고 이제 모임도 해봤는데, 이렇게 또 좋은 컨텐츠가 있거나 또 이제 강의할 게 있거나 이러면은 종종 이렇게 수강생분들이랑 이제 사적인 모임으로 한번 같이 이런 이벤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에 맨정신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나는 사이다 먹었는데 술 먹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니까 같이 취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